자, 여러분의 고양이는 지금 건강하고 또 행복해 보이시나요? 고양이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자신의 아픔을 숨기는 포커페이스의 달인입니다. 강아지는 사실 아프면 낑낑거리고 쩔뚝거리며 주인에게 기대지만요, 고양이는 아플수록 더 조용해지고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통증 수치화의 표준으로 사용하는 고양이 표정 척도 펠라인 그리메이 스케일과 행동 분석을 통해 우리 아이가 보내는 침묵의 비명, 즉 통증을 알아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 고양이의 수명을 5년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고양이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고양이 얼굴에 드러난 고통을 평가하는 펠라인 그리메이 스케일입니다. 최근 수의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통증 진단법으로요, 고양이의 얼굴로 확인하는 통증 스케일입니다. 이를 고양이 표정 척도라고 하는데요, 집에서 쉴 때 고양이 얼굴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고양이 얼굴을요, 5개 구역으로 나눈 후 0점부터 1점, 2점 각각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통증을 수치화하는 겁니다. 고양이 얼굴 표정마다 점수를 매기는 거죠. 먼저 귀의 위치로 확인하는 통증 지표입니다. 고양이는 감정에 따라 귀의 근육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통증이 생기면요, 귀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요, 귀가 곧게 서서 정면을 향해 있으면요, 즉 귀의 입구가 앞을 똑바로 보이는 정상적인 상태로, 이때는 0점, 즉 정상 상태입니다. 통증이 시작되면요, 귀가 양옆으로 살짝 벌어지게 됩니다. 정면을 보던 귀가 살짝 비스듬하게 벌어진 상태를 보이고요, 이 경우는 1점 정도로요, 중간 정도의 통증 상태입니다. 귀가 완전히 양옆으로 벌어지거나 뒤로 평평하게 눕기 시작하면요, 이때는 귀의 방향이 바깥쪽을 향하는, 화났을 때의 마징가 위와 비슷하지만요, 힘이 없이 살짝 늘어져 보입니다. 이것은 2점으로요, 확실한 통증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눈 모양으로 확인하는 통증 지표인데요, 고양이는 아플 때 눈 주변 근육이 수축하여 눈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때는요, 고양이가 졸려서 눈을 그냥 스스로 감는, 이것과는 구분을 좀 하셔야 합니다. 눈이 동그랗고요, 완전히 동그랗게 떠 있는 상태로요, 초점이 뚜렷한 경우는 0점, 정상 상태입니다. 또 눈이 약간 가늘어지며 눈이 반쯤 감긴 느낌이라면요, 즉 눈 주위 근육에 미세한 긴장이 보이는 경우는요, 1점으로요, 중간 정도의 통증을 나타냅니다. 눈을 아주 가늘게 뜨거나 거의 감고 있으며 마치 눈을 찌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눈 주변 근육이 꽉 조여진 상태를 보인다면요, 이때는 2점으로 확실하게 통증을 표현하는 상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요, 아파서 눈을 찡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로 확인할 거는요, 고양이 입 주변의 긴장도를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입술과 볼 주변 모양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평소보다 입 주변이 납작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입 주변이 통통하고요, 둥근 형태를 유지하고 편안해 보인다면 0점으로 정상입니다. 조금 더 입 주변이 약간 타원형으로 평평해지기 시작하며 미세하게 긴장이 느껴진다면요, 이때는 1점으로 통증이 약간 있는 상태입니다. 입 주변이 완전히 납작해지고요, 팽팽하게 당겨진 느낌을 보이고요, 긴장으로 인해 얼굴이 가로로 길어 보인다면요, 이땐 2점으로 확실한 통증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요, 아파서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죠. 다음 네 번째는요, 고양이 수염의 위치나 모양으로 알아보는 통증 지표인데요, 고양이에서 수염은요, 평소엔 아래로 부드럽게 처져 있지만은요, 통증이 생기면은요, 앞으로 솔리거나 빳빳하게 쓰게 됩니다. 수염이 부드럽고 느슨하게 긴장 없이 아래쪽으로 곡선으로 살짝 쳐져 있다면요, 0점으로 정상 상태입니다. 수염이 약간 앞쪽으로 모이기 시작하거나 곡선이 사라지고 직선에 가깝게 펴지기 시작한다면요, 1점으로요, 약간의 통증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수염이 확연하게 앞쪽으로 쏠려 보이며 다발로 뭉쳐 보이거나 매우 빳빳하게 긴장이 되어 있다면요, 이때는 2점으로 확실한 통증 상태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고양이의 머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통증 지표인데요, 이때 고양이의 어깨선을 기준으로 머리가 어깨보다 높은지 낮은지 어디에 두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머리가 어깨선보다 위에 당당하게 위치해 있고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상태라면요, 0점으로 정상 상태입니다. 머리가 어깨선 높이와 비슷해지기 시작하고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요, 1점으로 약간의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머리가 어깨선 아래로 푹 처져 있거나 혹은 가슴 쪽으로 숙이고 있고요, 또 턱을 바닥에 대고 괴로워하는 자세를 보인다면요, 이때는 2점으로 확실한 통증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 점수들을 합쳐가지고요, 만약 4점 이상이라면요, 수의학적 관점에서 진통제 처방이 필요할 정도로 비교적 높은 상태의 통증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로도 알아볼 수 있는 통증의 지표가 있는데요. 고양이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 잠이 많아졌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안 움직이네 라고 생각해버리는 이런 것입니다. 사실 고양이는요, 나이가 들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아파서 못 움직이는 확률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고양이들이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먼저 첫 번째로요, 점프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예전에 한 번에 훌쩍 뛰어 올라가던 캣타워나 식탁 앞에서요, 한참 망설인다든가 혹은 앞발 먼저 걸치고 힘겹게 올라간다면은요, 이는 전형적인 고양이 퇴행성 관절염의 신호입니다. 내려올 때도요, 한 번에 휙 뛰어 내려오지 않고요, 중간 단계를 거쳐 약간 천천히 내려오려 한다면은요, 거의 100%입니다. 두 번째는요, 버니 호핑이라는 토끼띠 동작입니다. 만약 계단을 올 때요, 한 발씩 교대로 내딛지 않고요, 뒷발로 두 개를 동시에 모아서 껑충 올라간다면요, 이는 고관절이나 뒷다리 관절에 통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루밍의 변화인데요, 등 뒤나 엉덩이 쪽 털이 뭉쳐 있거나 뻣뻣해 있다면요,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유연했던 고양이가 특정 부위를 하실 때 통증을 느끼면서 그루밍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또 이 반대로요, 특정 관절 부위만 과도하게 핥아서 그 부분 털이 빠졌다면요, 그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고양이의 성격의 변화도 역시 통증을 암시하는데요. 예전에 만져주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 들어서 손만 대면 자리를 피한다거나 하악질하기 시작한다면요, 특히 허리 뒷부분이나 엉덩이를 두드려줄 때 예민하다면요, 척추나 골반에 통증성 관절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이 있는 거실보다 구석진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한다면요, 이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즉 어딘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화장실 실수 역시 통증을 암시하는데요. 고양이 갑자기 화장실 밖에 볼일을 본다면요, 게으름이나 반항이 아닙니다. 화장실 턱이 너무 높아서 넘나들 때마다 관절이 비명을 지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우리에게 아프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몸짓으로, 눈빛으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그 신호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세상에서 여러분 한 사람뿐입니다. 자, 오늘 퇴근 후에 혹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아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귀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은지, 눈에 긴장이 서려있진 않은지 말이죠. 여러분의 관찰이 긴 고통 속에 갇힌 고양이를 구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통증을 알아보는 방법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 1500편의 핵심만 골라 담았습니다. 집사들을 위한 평생 필독서 윤쌤의 고양이 상담소, 지금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